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3학년, 4학년의 멘토링을 담당하는 땡큐김쌤 김금숙입니다. 저는 원래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번 멘토링에서 마케팅은 과정이 없어서 제 강의는 하지 아니하고 제 전문 분야 강의는 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우리가 어떤 멘토링 일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멘토링이 이루어질지 간단히 설명하는 소개만 하겠습니다. 설명과 소개를. 일단 1, 2학년의 영농창업 멘토링 방식은 10회 모두 현장 벤치마킹으로 올해는 진행할 예정이고요. 총 10회인데 윤선 박사님께서 5회, 그리고 조현준 대표께서 5회를 하는데, 박사님께서는 규모가 크고 비전과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농가를 벤치마킹 할 예정이고요. 조현준 대표는 청년 창업농 위주의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3학년, 4학년은 6회 벤치마킹과 4회의 사업계획서 작성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청년 창업농 위주의 현장 벤치마킹을 할 것인데 보통 바로 3, 4학년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또한 창업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 관계로 저희는 1, 2학년은 생산에 더 디깅된 생산 정보를 더 볼 수 있는 이런 곳을 더 치중한다면 저희도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창업을 한다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농가로 저희는 섭외를 해서 갈 예정이고요. 전 총 6회이긴 하지만 혹시 3학년이 여름 해외 연수가 취소가 되면 1회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4회 사업계획서는 3학년은 제가 전담을 해서 그 4월에 예정됐던 게 코로나로 취소가 돼서 5월 21일 시작으로 두 번째 미정 이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11월 14일 이 사업계획서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4학년은 제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바뀐 것 중에 현장 벤치마킹을 가고 나서 보고서 양식이 조금 더 강화됐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 이제 교수님들이나 여기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생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시 첫 번째 현장 벤치마킹 보고서에서는 그 농가의 재배 방식이나 또 그 농가가 성공하기 위해서 했던 마케팅이나 또는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현장 벤치마킹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총 3페이지에 이것은 자기가 그 농가를 다녀온 다음에 이 작물로 창업을 할 경우에 어떤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건지 간단히 작성하는 벤치마킹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번외로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매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벤치마킹이 그저 보고서로 작성해서 사업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SNS에 이렇게 블로그 형태나 인스타그램 형태 또는 유튜브의 영상의 형태로 기록하는 행위를 꼭 했으면 좋겠고요. 강력히 추천도 하면서 좀 의무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사진만, 영상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작성했던 것들을 열심히 작성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자, 아쉽게도 영상이 제가 좀 이렇게 딱딱한 이유가 저는 1, 2학년을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어요, 올해는. 벤치마킹에서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워크숍도 이렇게, 영상으로, 어색한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조 대표도 처음이라고 했는데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눈도 안 맞춰지고 목소리는 버벅이고 또 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조금은 낯선데 이 부분은 3, 4학년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짧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농창업 사업계획서 작성은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그 사업계획서로 작성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내용은 이렇게
나중에 더 자세히 작성법을 알려주겠지만, 예, 눈여겨보실 것은 자격증을 보유한다라는 거예요. 농업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좋다라는 것과, 예, 시설에 대한 토지나 임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예, 지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창업의 동기,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게 되니까 그렇고, 예, 여기 보시면 단계별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해서 3년 이상의 계획을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이나 홍보 마케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 여기 3개년 이상 작성하라는 부분부터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예, 사업계획서 작성 꿀팁. 어떻게 제가, 저도 4년차, 멘토링을 지도하고 작년에는 1시간에 한 명씩 하루 종일 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다 보니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빨리 또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작물과 예상 창업지를 빨리 선정해라. 왜냐하면 이걸로 창업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창업 트레이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을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작물을 빨리 선택하고 그것의 예상치를 가지고 나는 창업에 대한 트레이닝을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나나 싫은데요? 저는 딸기 싫은데요가 아니라 현 트렌드에서 맞게 혹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과 결합해서 예, 그쪽에서 선택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빨리 선정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해보니 결국 답은 여기 두 번째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관련 작물, 선정한 작물의 멘토 농가를 빨리 네트워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배법을 모르니 재배법의 다양성의 농가를 예, 3농가 정도 섭외를 하면 방식이 토경이냐 고설이냐 이렇게 딸기처럼 또는 유인의 방법이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차별화를 해서 재배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유통 판매나 마케팅도 온오프를 온라인을 잘한 친구, 잘한 농부, 그 다음에 마켓으로 출하를 프리마켓으로 잘 파시는 분, 공동 선별해서 하시는 분, 술주까지 하시는 분, 요런 농가를 섭외하셔서 멘토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공과 체험으로 6차를 그걸 더 생산에 국한되지 않고 발전한 농가를 하면 본인의 생각에서 알지 못하는 머리에서 짜내야 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의 아이디어를 예, 다 가서 묻고 배워서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으로 편집해서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두 번째 작물이 빨리 선정되고 창업지가 선정이 된다면 두 번째를 하면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장 빨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머지는 권장인데요. 창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라가 아니라 공부하라입니다. 저는 카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리스타나 또는 저는 치료 쪽을 하고 싶어요. 체험을 하고 싶어요. 그럼 원예 치료사나 또 아동요리 지도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거나 공부하거나 과목들을 좀 알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 및 시설 관련 지원 사업을 미래에다 넣으시고 자금 확보해서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서치하셔도 되지만 누락되는 지자체도 많으니 꼭 그 시군의 기술센터로 가셔서 하시면 예, 사업계획서 채우는 것이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얘기할게요. 아까 조 대표가 강의할 때 그 4가지를 얘기했어요. 성지, 겸, 용. 한 번 더, 너무 기업가 정신이 꼭 창업가가 가져야 되는 정신이라고 해서 한 번 더 하면, 이제 창업을 해서 하는 친구들한테 필요한 게 기업가 정신인데, 선생님 저는 학교 다니고 지금 멘토링 활동 할 거고, 영농 창업 활동 할 건데, 선생님 저는 그거 저랑 너무 먼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이걸 우리 멘토링 활동에 한번 반영을 해보면, 어떻게 성실할 것이냐를 저희는 출석으로 한번, 그것도 기업가 정신에 따져야 되니까, 그러면 출석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성실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속은 아까 SNS에 기록하는 것도 예, 운동하는 것만큼 힘든 게 사실은 꾸준한 루틴화 하는 것만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록인데 그런 것들을 잘하면 지속성을 또 트레이닝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겸손함이라는 것은 저분은 상추만 키우시는데 저분은
이런 태도가 아닌 정말 그분에게 내가 관련된 작물을 스승으로 멘토로 삼고 배우겠다는 자세를 한다면 그건 역시 겸손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는요, 언제나 처음처럼이라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해지는 것이 혁신이에요. 농업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어쩌면 조금은 힘들지만, 내가 찾아가고, 또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라고, 김성호 작가가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멘토링을 통해서 창업이 어쩌면 막막하고 또는 농업이 막막한 것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근데 그 답의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의 주머니를 채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풍부해지면 창업에 도전을 할지 취업을 할지 또 설령 취업을 선택해서 간다 해도 이 농업의 경험이 새로운 창의력으로 각자의 선택한 길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딱한 두 분의 막 열정적인 강의에 못 미치는 저는 좀 딱딱한 강의였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또 제 이후로 선배가 말해주는 나의 영농창업 멘토링 활동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